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전 세계인이 너무나 기다리는 스포츠 축제. 저도 기다렸고 여러분들도 기다렸고 바로 2024 파리 올림픽이 내일 새벽 개회식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이 드디어 올라갑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올림픽이란 꿈의 무대, 정말 꿈의 무대라고밖에 할 수가 없지요. 이분들 선수들 하루도 꿈을 안 꿔본 날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복싱의 오연지, 다이빙의 김수지 선수와 태권도 서건우, 김유진, 그리고 기계체조 류성현 선수까지 울산과 인연이 있는 국가대표가 이번 올림픽에서 맹활약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시청을 하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파리에서 전해질 승전보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울산 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더우셨을까.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미소와 그리고 하나하나 소식을 전해주는 바로 그 주인공 김다운 아나운서, 이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울산 소식이 궁금해서 저를 기다린 분들 참 많으시죠? 지금부터 알기 쉽게 키워드로 전달해 드릴게요. 5위는 구조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울산 해양경찰이 장생포 앞바다에 빠진 3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일행 2명과 무더위를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해경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비상입니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100일의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100일의 환자는 12,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3배에 달하는데요. 울산에서도 이달에만 30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의 경우 백신 접종을 꼭 하시고요. 증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3위는 조정입니다. 울산시가 여름철 유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오는 8월 15일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정 대상은 44개 노선, 버스 49대로 감차 비율은 평일 대비 5.3% 수준인데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조심입니다. 주정차를 하고 문 잠그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차들을 노린 차량 털이 범행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차량 털이 사건은 모두 46건으로 모두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 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범인들이 차량 문을 당겨보거나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손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차에서 내리시면 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꼼짝마입니다.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상반기 맹활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고액 체납자로부터 올 상반기에만 23억여 원의 세금을 징수해 벌써 올해 목표액의 78%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꼼짝 못하게 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이들의 활약상은 잠시 후 직접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관계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네. 자, 바로 고액 체납자들을 이제 급습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현장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체납자들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느라 쉴 틈이 없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조혜진 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특별기동징수팀장 조혜진입니다. 네. 자, 조혜진 팀장님은 이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일부러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이름에 벌써 특별이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특별기동징수팀은 네.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전담해서 징수하는 조직입니다. 네. 김두겸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네. 지난해 1월에 저희 팀이 처음 신설됐습니다. 이런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제때 안 내는 분들이 많다는 짐작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좀 짐작이 갑니다만은 울산시 기준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네. 이월된 체납액이 672억 원입니다. 676억. 와. 이 중에서 3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 체납자가 네. 2,670명이 어허. 416억 원 정도를 체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기동징수팀이 네. 담당을 하고 있는 체납은 이제 고액 체납 중에서도 시세 고액 체납 건당 300만 원 이상 되는 시세 고액 체납자 721명 147억 원 정도를 147억.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편이 안 좋아서 어쩌다가 또 깜빡해서 못 내는 경우보다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서 생활 이제 체납자들을 일일이 이제 생활 실태 조사를 해보면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납부 능력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 실제 체납자를 만나 보면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납부할 수가 없다. 다음에 형편이 풀리면 그때 가서 납부를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자신은 뭐 재산도 없고 수익도 전혀 없다. 이러면서 또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인 명의로 고급차를 구입해서 이제 그걸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야, 이게 참 이야기를 들을수록 답답합니다. 하나도 없다는 분이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자, 제때 세금만 냈으면 이렇게 유능한 인력들이 찾아갈 일도 없을 텐데 말이죠, 집으로. 체납자에게 세금을 어떻게 받아내는지도 나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가서 저 체납된 거 주세요. 그러면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긴장감 넘치는 가택 수사 현장. 그 현장의 모습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 아,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네. 아, 저 집이네. 문 열었어 지금. 오, 집이 큽니다. 한 5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장 재층을 위해서 다 카메라로 촬영도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 이제 어떤 돌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각 그 조사관들이 바디캠을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디캠. 네. 가슴에다가 이 카메라를 다 장착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어머, 네. 저기다 뭐예요? 돈다발, 네. 이제 귀금속, 뭐 명품 가방, 가방. 현금 다발, 그다음에 수표, 형 5만 방금 원권 열쇠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저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있던 폐물이 아니고 현금이 아니고 네. 다 저 깊이 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금고나 이제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이제 숨겨둔 것을 저희 조사관들이 일일이 이제 확인해서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돈다발에다 귀금속, 명품 가방까지 세금 낼 돈이 없다는 변명은 이제 다 거짓말로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도 전날은 집에 들어가서 수색에 성공을 했습니다. 감춰놨던 걸 이제 찾아냈어요. 실제로는 문도 안 열어주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그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가택 수색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머, 나 같으면 안 열어줄 것 같아. 이제 왜냐하면 지방세 징수법에 네. 문을 안 열어줄 경우에 이제 강제로 문을 열어서 저희들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체납자분을 잘 설득을 해서 스스로 문을 열게끔 하고 이제 납부 독려를 하고 납부 독려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납부 의지가 없다든지 납부 계획이 없을 경우에 가택 수색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설득 이제 문을 개방을 안 할 경우에 그 안 할 때 강제 문을 열다가 그 문이 다치거나 상처가 나고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제 열쇠 수리공이나 이제 문을 여시는 분을 섭외를 해 놓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비상시에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바로 이제 저희 그 장소로 가택 수색 장소로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이제 강제로 문을 이제 부수고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비용들 이런 이제 강제 개문 비용 그렇죠. 그다음에 수리 비용 이거 다 모두 이제 체납자가 또 다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택 수색을 들어가는 거는 아주 이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무작정 체납을 했다고 해서 가택 수색을 이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이제 체납자분을 여러 차례 만나고 납부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체납자분을 만나기 전에 저희 조사관들이 사전 실태 조사를 미리 꼼꼼하게 하고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한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버티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가택 수색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상반기에만 고액 체납자로부터 무려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와요. 23억 원. 그러니까 돈 액수 가지고선 박수 친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을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참 체납자들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기동팀만의 비결 한번 가르쳐 주세요. 비결이라고 한다면 이제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이제 체납자를 직접 만나고 주변을 이제 주변 사업장이나 관계인들을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거의 기존의 징수 방식과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택 수색이나 체납자분을 만나 뵈러 갈 때 이제 주변 동네 주민들이나 이웃에서 이제 보지 않게 이제 그런 이제 좀 비밀은 좀 지켜드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가택 수색도 그 아침이나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자제분들이 계시면 자제분들이 학교 등교한 시간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가택 수색을 실시를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안 보일 때 그때 네. 이제 들어가서 똑똑 조용히. 맞습니다. 지금 팀장님 목소리도 조그만 걸 보니까 설득을 하시지 이거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충분히 이제 설득을 하고 그렇지. 독려를 하는데도 이렇게 좀 쉽게 수긍을 못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겠죠. 자,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 맞춰 입은 복장 거기에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특별사법경찰. 그럼 특별기동 징수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모두 경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세를 포탈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과세 기간에서 이제 체납 처분, 압류와 같은 이런 체납 처분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본인이 재산을 갖다가 이제 빼돌린다든지 타인 명의로 한다든지 거짓 계약을 작성을 한다든지 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타인 명의를 빌려서 낸다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은 다 범칙 행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범칙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차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팀 업무 특성상 이런 지방세 범칙 사건도 조사를 하고 또 형사 고발도 함께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 이제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기도 하지만 특사경 이제 특별사법경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는 분들을 한 2분 조사를 해서 형사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뭐 형사 고발 당하신 분들은 또 액수가 또 네, 뭐 맞습니다. 그냥 조그만 게 아니고 좀 크고 3억 이상 됐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아니라고 계속 저기 할 때 네. 그건 할 수 없이 네. 그렇죠? 네. 자, 아까는 집을 찾아갔었는데 자동차세나 과태료 같은 걸 안 낼 경우에 조치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법에서는 자동차세를 뭐 한 번 이상 체납을 하면 예. 이제 영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고의가 아닌 이제 단순히 잊어버리고 안 내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깜빡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체납하는 거는 예고장을 이제 먼저 보내드리거나 부착을 하는가 이렇게 하고 이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을 때는 영치 대상으로 그때? 삼고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2회.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체납을 한 30만. 경우에 이때 이제 영치, 이제 번호판을 영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영치 활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자동차세를 제때제때 납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참 바쁘다 바빠.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특별 기동 징수팀의 체납 차량 단속 현장으로 우리 모두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번호판? 이분은 이제 탈착? 네, 이분은 지방소득세하고 한 2건, 3건 정도를 네. 1,400만 원을 체납하신 분입니다. 1,400이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과태료 체납도 다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견인 조치를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공매장에 입고시켜서 이제 공매라는 거는 이제 경매와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가서도 저걸 붙여야 되고 네. 견인차 불러야 되고 이거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않던 네, 네. 그런 이제 일을 직업이시니까 그죠? 맞습니다. 직업이니까. 자, 여러분 보셨죠? 특별기동 징수팀이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안 내려고 요리조리 피하시는 분들 우리 진짜 그러지 맙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는 꼭 지키자고요. 조세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특별기동 징수팀 파이팅입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